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늘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모두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방역당국이 온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제발 확산이 되지 않길 바랐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 여파로 돼지고기 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비축해둔 물량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그때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이 그 고비가 될 거라고들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이 들썩이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관련한 퀴즈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상황이 어수선할 때 오히려 차분하게 대처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의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속은 꿋꿋하고 강한 그런 공통점이 발견되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겉보기엔 부드러우나 속은 꿋꿋하고 강하다는 뜻의 한자성어, 사자성어 뭘까요? 가물가물하십니까? 예,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다. 어쨌든 안팎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또 부드럽고 강하다는 단어도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정답과 함께 과연 나는 위기 상황일 때 어떤 편인지 이런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정답 확인하고 저희가 또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네. 이 발병 농장이 7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4건이나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이제 2곳은 음성 판정이 내려지긴 했는데 이 강화군의 2곳은 지금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지금 특히 강화군에서 지금 연이어서 계속 지금 발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정오까지 내려졌던 48시간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일단 연장을 한 상태고요. 네. 이런 속에 지금 정부가 이 초동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전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미국 출발하시기 전에 이 돼지 열병 관련해서도 대책을 좀 잘 강구해 달라라고 사실은 당정에 특별히 요청까지 하고 나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청와대만 하더라도 어제 비로소 이 태스크포스를 내부에 구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빨리 구성하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은 구성하지 않기로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요. 너무 좀 결정이 좀 더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예. 이낙연 총리는 지금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계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인지 올가을 축제 없는 가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봄과 더불어서 가을 하면 이제 축제의 계절 이렇게 지금 이제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특히 또 구경 다니시려고 가을 산행 또 계획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가을 태풍 때문에 그 축제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돼지 열병 때문에 각종 축제들이 계속 지금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강화군에서 이제 확진 판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 소래포구 축제랄지 부평 풍물 축제 내일부터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취소를 하기로 지금 결정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에서 개최하던 그 세계 도자 비엔날레 행사도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또 안성시 경우에도 바우더기 축제 지금 취소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고 지금 수도권 밖에 지금 뭐 그 호남이라든가 영남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들까지도 네. 지금 축제를 계속 지금 연기 또는 취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람들 특히 이제 차량들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 취소 연기 방침 등이 잇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의 이 피고인 고유정이 의붓 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뭐 계속 논란이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경찰이 이제 지난 6월 초에 이 고유정 씨를 살인 혐의 또 고유정 씨 현 남편을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을 했고 계속 수사를 이제 벌여왔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에 조금 더 방점을 뒀었습니다. 네. 경찰이. 자,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감정 결과 그리고 그 프로파일러들의 수사 자료 분석을 이제 통해서 이 고 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예. 다수의 프로파일러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그 고유정 씨가 가해자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다 그래요. 그리고 좀 유사한 그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 경우에도 카레를 먹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의붓아들 경우에도 숨지기 전날 카레를 또 먹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뭔가를 좀 섞어서, 그러니까 수면제 성분을 섞여서 잠들게 한 다음에 뭔가 어떤 방법으로 살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이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내서 검찰하고도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뭐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서 거주지 옮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인구 이동률이 이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8월에 국내 이동자 수가 56만 6천 명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통계청의 이제 8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자료 이제 결과인 거고요. 지난해 8월 대비해서 2만 7천 명이나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 그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네. 또 인구 이동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달 경우에 13.0%. 그래서 지난해 8월 대비해서 0.6%포인트 감소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는 역시 경기도가 이제 가장 많이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650명 정도 오히려 그러니까 그 유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역시 뭐 고령화랄지 또 주택 매매도 최근에 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런 것이 좀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목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화가 갑자기 뭔가 좀 방해를 받는 것 같은데요. 조금 크게 말씀해 제가 주시고요. 지금 차량으로 좀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차량 이동 중인 상황이어서요. 그렇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이 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5개월 들어서 이 서울 집값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 네. 이른바 이제 소방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 차원에서 특단 대책으로 사실은 이 방안을 마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1차 택지를 이제 발표를 했고 1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1차 수도권 공공택지 17곳 가운데서 지구 지정을 한 곳이 지금 4곳에 그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올해 상반기에 전부 다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지구 계획 수립하고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연기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4곳 지구 지정을 한 곳도 7월 정도에 겨우 절차를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2월에 또 추가로 2차 택지 15만 4천여 가구 지구 지정 또 이제 관련해서도 지금 이 경우에는 아예 진행된 곳이 지금 한 곳도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목표 대비 이거 뭐 지금 절반 이상 절차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집값 불안정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최근 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 10곳 가운데 6곳에서 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나와서 이 공포가 현실로 닥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 관련해서 이 마감재 환경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많이 좀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의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 일단 샘플링을 해서 실내 라돈 농도를 좀 측정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61.7% 정도 되는 곳에서 권고 기준치 148 베크렐 이상이 검출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라돈이.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2.4배 정도 달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배출이 지금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완전히 새로 지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한국소비자원이랄지 이런 쪽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리고 해당 기관 쪽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또 필요하다면 자재 수거 파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라돈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이 되는데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폐암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폐암 환자 한 3%에서 14%가 라돈에 의해서 이 폐암에 걸린다. 이게 이제 WHO의 보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이동 중이신 거 맞군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트럭이. 자, 청취자 여러분 양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퀴즈를 풀고 있어요. 겉보기엔 부드럽지만 속은 꿋꿋하고 강하다는 뜻의 한자 성어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정답 정말 많이 주고 계신데요. 좀 약간 헛갈려 하시는 분들도 몇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모바일 커피쿠폰 받으실 분은 방송 끝날 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문자 사연 몇 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211님. 저는 다수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는 쪽이에요. 그렇다고 이끌진 않고 다수가 충분히 혜택을 보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좋은 혜택을 보는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유되는 그런 사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3546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강함보다는 내면에서 나오는 견고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강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7178님, 딱 제 성격입니다. 아, 그런 분이세요. 5886님, 위기에 차분해지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6251님은 이런 분들 일단 인상 좋습니다. 그렇죠. 겉보기 아주 부드러운 분이니까. 6407님,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척 하는 건지 스스로 좀 변해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7217님은 진해에서 문자 주셨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덥다고요. 태풍으로 깨진 화분 한 10여 개 치웠다고 피해 입은 농민들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요. 예, 진해에서 문자 주셨고 9284님, 겉으론 강한 척 하는데 속은 문드러지는 스타일이에요. 겉으로 강하고 속은 문드러진다. 예, 속을 다스리는 연습을 한답니다. 요가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신 분인데 일단 이분께 먼저 커피 쿠폰을 드릴게요. 9284님.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삶의 고비를 넘기거나 위기를 맞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도 좀 보내주세요. 종교 있으신 분들은 종교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앞서 문자 주신 분들처럼 요가나 명상 이런 것처럼 조용한 시간을 혼자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마구 소리를 지르는 분,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예, 운동을 세게 하시는 분들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계신지 그런 게 참 궁금하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도 의견 올려주세요. 자, 지역 소식 오늘은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춘천 하늘은 어떤지요? 오늘은 조금 구름이 많아서 흐린 하늘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 춘천에 가면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혹시 버스킹시티 춘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음악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Take this sinking boat and put it on. Be still the stars. Raise your hopeful voice. You've ever chose. You made it now. 네, 마치 영화 원스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드실 그러네요. 텐데요. 예. 네, 이렇게 춘천에서는 다양한 관광 명소나 시내에서 공연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거리 공연은 알고 가는 것보다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발걸음 멈추고 빠져들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길을 걷다가 공연 모습을 보게 돼서 이 사업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지금? 네, 거리 그렇습니다. 공연이? 아, 예. 네, 10월까지 춘천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버스킹시티 춘천이라는 사업은 수준 높은 소규모 거리 공연을 연중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기회를 넓혀주고 관광객에게 특색 있고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건데요. 이 외에도 새로운 공연 콘텐츠와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예술 생태계로서의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춘천이 또 문화예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네, 공연을 보신 분들께서는 다들 좋아하셨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5월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건데요. 네. 공연 안내판조차 없어서 시민분들이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네. 시민 기자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0분 공연 동안 관객이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됐던 아이고, 경우도 있었는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보시면 각각 정말 특색이 있거든요. 버스킹 장소를 찾아가서 여러 공연을 봤던 저로서는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선율에 푹 빠지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주 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앞서 그 버스킹 현장 소리 이제 정말 노래들도 잘하네요. 어디였습니까? 네, 공지천의 한 공간이었는데요. 예. 이 외에도 춘천시청과 상상마당을 비롯한 대학강 등에서 총 50여 개의 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커들은 사전 심사를 거쳐 춘천시 버스커로 등록이 돼야만 하는데요. 네. 활동을 할 때에도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 시간은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사이이되 공연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이라고 하고요. 네. 한 팀당 공연 횟수는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중 이 거리 공연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요일이 뭐 매일 합니까? 요일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예. 주말인 금, 토일에 주로 많은 편인데요. 그래요? 네, 버스커들이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에서 거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팀들이 많다 보니 장르도 정말 다양한데요. 기타와 오카리나 등 악기 공연팀도 있고요. 클래식이나 인디 음악, 어쿠스티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포크송, 8090 음악, 발라드, R&B, 힙합 등 정말 많은 장르를 함께할 수 있는데요. 예. 버스킹cc.com에 들어오시면 어떤 팀들이 언제 공연을 하는지 전체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미주 리포터는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까? 저도 버스킹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예. 사실 다 기억에 남는데요. 음. 그런데 조금 색달랐다고 할까요? 전통 한복을 입고 우리 오. 악기인 해금을 연주하는 팀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서양 악기와 국악을 접목시켜서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구현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복지시설, 소외계층 등 재능 기부를 하는 팀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커들이 다 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도 좋은 기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버스킹이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해도 아직은 버스킹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 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티스트에게는 이런 무대 하나하나 또 관객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노래를 하는 중에 시민분들이 모여주시거나 이제 끝나고 나서 박수 쳐주시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쾌감 그런 거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서울이었으면 이렇게 마음껏 공연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민원 몇 개 들어오고 그랬을 텐데 너무 감명 깊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부 밴드예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이렇게 저희 노래를 들어주시면서 호응을 해주실 때는 굉장히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반응하시는 분들 그런 반응들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즐거움도 있고 성수동 신촌이대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이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실력파들 꽤 많습니다. 이들이 나의 가족, 뭐 나의 자녀, 뭐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 다들 지켜봐 줘야 되죠. 박수도 많이 쳐주고. 자, 어쨌든 오늘도 공연이 있을 것 같고 주말 공연까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공연은 오늘도 오전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한 팀이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미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과 주말에도 버스킹은 계속됩니다. 토요일만 무려 9개의 공연이 예정돼 있고요. 네. 일요일에는 6개의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겸 다양한 곳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는 춘천의 이색 버스킹 공연을 꼭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도시, 노래에 젖은 호수의 도시,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미주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순천으로 가볼게요. 이정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를 해주셨는데 조금 긴장되세요? 네, 조금요. 반갑습니다. 저도.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탁 트인 남해를 마주하고 있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2019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며 여수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올해는 국내외 52명의 작가의 예술 작품 206점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 주제는 더 적음과 더 많음인데요. 전시 내용을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이존립 추진위원장이 설명해줬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올해는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공해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테마로 이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더 적음과 더 많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은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그래서 습관적으로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기존의 표현 방식과 다르게 표현함으로 해서 더 사람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또 크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더 적음과 더 많음이라는 주제로 정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파리라든가 낙엽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포착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전 장르, 미술에서 전 장르라고 하면 회화, 조소, 도자기, 설치 이런 그 전 장르들이 다 포괄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52명의 작가들이 모두 256점의 작품을 출품했다고 하는데 평균 잡아서 한 사람당 5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 앞서 더 적음과 더 많음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바로 자연이라는 의미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이라는 말만 들어도 푸르름, 힐링, 깨끗함 이런 이미지들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연이라는 테마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 획일화되고 진부한 이미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작가의 내면에 집중하는 현대미술로 오면서는 조금 도회
출시됐던 소재인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오로지 자연을 주제로 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틀 안의 자연이 아니라 개별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으로 열린 자연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네, 결국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 만큼 이 자연이라는 주제는 항상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연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예술 축제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오늘날 대규모 기획 전시나 큰 미술 축제에서는 조금은 난해하고 거창한 전시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작품 그 자체를 온전히 감상하고 내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전시로 꾸몄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작품들 좀 몇 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반적인 풍경화처럼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작품들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다양한 장르를 도입해서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자연을 조망해봤다고 합니다. 핀을 일일이 꼽아서 숲의 명암을 표현해낸 작품도 있고요. 전단지에 그려진 그림들을 활용해서 꽃을 표현해낸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도슨트를 운영해서 작품의 감상을 돕고 있는데요. 도슨트가 몇 가지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기 있는 이 작품은 김준명 작가의 작품인데요. 김준명 작가는 도예를 하셨는데 지금 보고 계시면 조그마한 수석들이 있죠. 이 수석들은 정말 수석을 이렇게 모아서 한 게 아니고 흙으로 직접 빚으셔가지고 이런 작은 수석들의 미니어처를 만드셨어요. 수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연에 있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망들이잖아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욕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펜으로 다 그린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작가가 숲을 갔는데 그냥 아름답고 우리에게 힐링을 줬던 숲이 어느 날 되게 무섭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숲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때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이제 드로잉을 시작했어요. 펜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가 그때 2014년도에 저희가 세월호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하고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반영된 게 그런 물색으로 칠하게 된 거예요. 알고 들으면 이제 되게 슬픈 색이기도 하고요. 깊은 오묘함을 주는 숲이 더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색감을 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자연을 좀 색다른 시선으로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겠어요. 네, 낯설고 비현실적인 자연의 세계로 푹 빠져들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영상과 설치 등의 장르로 해양 오염을 고발하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정재철 작가의 영상 오브제 해양 쓰레기 작업이란 작품은 바다에 떠다니는 갖가지 해양 쓰레기를 주워다가 설치 작업을 해놓고 더불어 플라스틱 쓰레기들의 유입 경로를 그려놓은 그림으로 그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네. 여수가 자랑하는 해양과 천의 자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그 작품들 꼼꼼히 살펴보고 싶네요. 언제까지 전시회 이어집니까? 네, 공모를 통해 선정된 69명. 죄송합니다. 네, 다음 달 6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 D 전시홀과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이정경 리포터였습니다. 자, 정답과 함께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몇 분만 또 소개해 드릴게요. 9501님,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남자란 말을 듣지만 집안에서는 강한 남편, 엄한 아버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신다고요. 9936님, 65세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예. 3383님, 살아오면서 힘든 일 많이 당해서 그런지 흥분 잘하지 않고 차가울 정도로 아주 차분한 편이에요. 가끔은 이런 제 자신이 싫을 때도 있지만요 하셨고, 9257님, 겉으로 꾹꾹 참았던 화는 가족들과의 시간으로 치유합니다. 전주에서 부산으로 여행 중이에요. 가족 여행 중이신가 봅니다. 박미선 씨, 잠자기 전 명상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좋은 말 들으면 머리가 좀 깨끗해져요. 한동안은 108배도 했답니다. 이런 분들 다 지금 정답 맞히신 분들인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정답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시 35분이나 됐네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올라서 덥습니다. 지금 서울이 28.4도, 제주 고산은 28도, 부산 26.7도 등으로 27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쌀쌀해져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공기가 깨끗할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비구름이 올라오고 있어 제주도는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는 오후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낮 시간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건천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경기권에 진입해서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동홍천 부근에서는 2차로를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남이천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 곤지암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삼락 부근에서도 1차로를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남원주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짧게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당대로가 국민은행 앞에서 국회 의사당역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집회가 끝난 뒤에는 산업은행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는 만큼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특별위원회인 저스티스 리그를 출범시키고 당이 앞장서서 실종된 정의와 공정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 씨의 전 배우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공정성 개선을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와 영역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최동단 독도에서 오늘 오전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 체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충청 지역으로 가봅니다. 충청타임스의 연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지민입니다. 네, 오늘 충북 혁신도시 얘기를 준비해 주셨던데요. 이 밤마다 네네. 악취 소동이 나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충북의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섰어요. 네. 근데 이곳에서 지난 8월부터 악취가 원일 모를 악취가 계속 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밤이 되면 악취가 심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혁신도시인데 여기서 그쵸. 악취가 난다.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왜 나는지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이곳이 이제 진천군과 음성군이라는 군 지자체가 합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약간 중간형의 그런 혁신도시예요. 네. 뭐 아무래도 도농이 복합 형태로 있다 보니까 도시화 과정에서 농축산가들의 어떤 잠재되어 있던 분뇨들이 방출돼서 지금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네. 추측만 할 뿐입니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지 그렇죠. 않았고요.
네. 그러면 그곳에 원인이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일단 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또 네. 낮 시간대보다 밤 시간대가 더 악취가 심해지면서 예. 주민들은 혹시 야간에 몰래 또 뭔가 버리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예, 민원 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야간에 한번 조사를 해달라 해서 조사까지도 벌였지만 예. 현재 배출원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버린다, 또 네.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악취의 네. 진원지를 어디로 보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곳은 뭐 그렇게 크게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주변에 축사를 보고 있어요. 네. 이 음성군과 진천군 주변에 옛날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축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돼지, 오리, 닭 같은 경우는 악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도 혁신도시가 조성이 돼 있지만 축사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축사에서 불어오는 바람 타고 불어오면서 냄새가 더 심해진 거 아니냐 해갖고 아하.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아이고, 것이죠. 민원이 너무 많으면 이것 때문에 또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떠나기도 하나요? 지금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예. 이주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이런 상태면 계속 이사를 가겠다라는 살 수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없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뭐 야간 때 계속 이 진원지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보고 있고요. 또 네. 점검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변에서 야간 조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정확한 보니까 배출원을 못 찾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이 진원지를 좀 찾기 위한 조사를 해달라고 계속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요. 예. 이 분출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 예. 주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앞서 그 악취의 네. 배출원으로 이제 축사가 의심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네. 오리, 닭, 돼지, 개 키우는 네. 그런 축사들. 주변에 그렇게 축사가 많이 있습니까? 네, 이곳은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축사법이 강화되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가 그나마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음. 뭐 오리가 가장 많고요. 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이 냄새의 원인지를 이곳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축사가 많다면 그 통계라도 네. 좀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는지? 현재 축사 같은 경우는 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축사에서 아마 땅 속에다가 묻었던 분뇨도 있지 않냐. 매립된 것들. 그러니까, 네. 그냥 방치되거나 매립된 거에다가 또 지금 축사가 있다 보니까 네. 같이 겹쳐져서 좀 악취가 더 심하다 이런 반응이죠. 아이고, 이 악취, 분뇨, 악취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냄새가 막 느껴져요, 저도. 주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 정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축사가 이 악취의 진원지라고 한다면, 네. 빨리 이 분뇨 처리장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분뇨 처리장을 건립하면 악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작년부터 분뇨 처리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인접 지역이 또 경기도예요. 경기도 아하. 이천에서 분뇨 처리장 건립을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혐오 시설이라 해서 반대하다 보니 건립도 지금 수월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 경기도 이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계속 올리면서 네. 분뇨 처리장 건립이 지금 사실 담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답보 그래요. 상태죠. 네. 그러면 아예 하나도 짓질 못했어요? 분뇨 처리장을? 분뇨 처리장을 못 졌습니다. 예. 그것도 큰일이네요. 일부 소규모만 있고 네. 현재도 뭐 소농가에서는 예. 분뇨를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쌓아놓든가 아니면 땅에 묻는 아이고. 형태다 보니까 음흠. 냄새가 원인지가 조금 더 규모는 작지만 냄새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네. 아니 뭔가 지자체에서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을 네. 좀 찾고 있습니까? 뭐 분뇨 처리장도 좀 이른바 님비 현상으로 마음 네. 놓고 짓지 못하는 현실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뭐 현재로서는 배출원 조사 관리를 통해서 이제 악취를 줄이겠다고 하고요. 네. 또 방법이 좀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면서 좀 축산업 농가를 좀 줄이는 자연 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축사법이 사실 강화가 됐는데 없어진 신규로 하는 축사는
규제가 강화되지만 네. 기존에 있는 축사는 또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다 아하.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뚜렷한 해결은 없지만 이제 업종 변경이나 네. 아니면 농가를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좀 분뇨 처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질도록 이제 그러게 지원하는 말입니다. 그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뭔가 시설 개선을 위한 도움을 또 줘야 되고 네. 또 아무리 이제 이런 도움을 줘도 계속 이제 내다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강력하게 네. 뭔가 좀 행정 조치도 발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듭니다. 예. 더구나 죽어도 안 지다 보니까 예.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어쨌든 뭐 조사를 빨리 해서 배출원을 빨리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충청타임스 연지민 기자와 함께 이 밤마다 원인 모를 악취 진동, 악취가 이렇게 계속 나고 있는 지역의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3시 46분 됐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목요일에는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을에는 정말 역사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인데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그 서울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오, 아주 가깝습니다. 네, 그 학교가 9월 28일이 쉬는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학생들은 아쉬울 것 같은데요. 개교 기념일은 10월 달이에요. 10월이고, 예. 왜 쉴까? 예. 공부자 탄강일, 그러니까 공자님 생일. 이라고 해서 쉬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대는 개교 기념일에도 놀고 해마다 9월 28일에도 쉬고. 네네네. 그래서 좋네요. 이제 좋은 그러니까 쉬기에는 좋은 학교인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성균관대학교라는 이름에서 그 바탕이 이제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곳과 연결해서 지역에는 비슷한 시설을 가진 향교들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성균관과 향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예. 가을에 산책 삼아서 또 역사 유적 답사 삼아서 가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좀 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교육기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한때 그 동네에 조금 살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성균관 주변을 많이 좀 맴돌았거든요.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균관을 가시려면은 먼저 이제 성대를 찾아가셔서 정문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은 좀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성균관 영역인데요. 성균관을 조선시대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예를 들어 문묘. 그러면 이제 공자님을 모신 사당. 예. 네, 공자님을 이제 문선왕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묘. 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또 반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옛날 그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은 그 대학교 앞에는 그 학생들이 그 먹물을 갈 때 쓸 반원 모양의 저수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라 그래서 마치 궁궐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반궁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이제 그 성균관 자체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옛 조선시대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고 부속시설 일부도 잘 네. 남아 있습니다. 예. 부속 시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이 네. 내부 구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아요. 문묘, 반궁 이런 거 괜히 왜 이렇게 자꾸 외워지죠, 제가? 네.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네. 나중에 이제 답사 다니실 때 도움이 되는 게 문묘가 있으면 또 무묘가 있잖아요. 문무 해서. 예, 그러면 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의 어떤 왕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관우.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묘가 또 이제 그 무묘에 해당하는 그런 사당이 되기도 그래요? 해서 동묘가. 이제 하나를 아시면은 또 그걸 연계해서 다른 것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균관 구조는 이제 중심 영역하고 이제 그 부속 영역이 있는데요. 네. 중심 영역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지내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하는 영역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성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자님을 포함해서 한국과 중국의 역대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사 공간, 그러니까 성균관을 문묘라고 하면 그게 사당이라는 뜻인데 예. 그 사당의 이름에 걸맞는 장소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명륜당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교실, 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학교들은 주로 이제 기숙생활을 했으니까 예. 그 강당 앞에 동제, 서제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동제생하고 서제생이 약간 신분이 다릅니다. 아, 고전에 네. 그 제사 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언제 지내죠? 봄, 가을, 2월 달하고 8월 달에. 그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이제 2월, 8월 그 정일이라 그래가지고 예. 음력으로 보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에서는 9월 28일 공부제 탄강일에 맞춰서 또 제사를 석전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동쪽 기숙사가 동제, 서쪽 기숙사가 서제. 뭘 기준으로 이걸 나뉘는 겁니까? 일단은 방향에 따라서 그냥 건물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동서. 예, 그런데 이제 동제생은 말 그대로 정식 입학생이에요. 그래서 성균관에 입학을 하려면 네. 중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속과를 합격한 진사생원들이 입학하는 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제생은 말 그대로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인데 문제는 서재생들이에요. 네. 이 학생들은 다른 말로 기재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예. 이 기재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천에 의한 학생이에요. 네. 서울에 보면은 그 성균관 밑에 학교에 이제 사부학당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이다. 미래가 보인다. 이러면 이제 추천을 해서 기재생으로 진사생원이 아니어도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지만 어머니는 빠지고 아버지가 높은 고위 자리. 관료다. 그러면은 한번 또 입학이 허락이 되는 그래요. 거죠. 그러면 그때도 뭐 이렇게 기여 입학제 뭐 이렇게 기부금 같은 거 내고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기부 입학은 불가한데 네. 신분에 따라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추천에 의한 어떤 인맥을 통한 어떤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 지금으로 보면 일종의 불공정한 입학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도 사실은 동제생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고요. 네. 서재생들을 조금은 좀 이렇게 뭘까 낮춰서 보는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근데 그 서재에 머무는 학생들 가운데도 공부 잘했던 학생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가 높은 벼슬에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시에도 좀 말이 많았을 것 그 같아요. 눈총이 이제 당연히 좀 여기저기서 쏟아졌고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했어야 됐고요. 과연 열심히 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고위직에는 못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약간의 빈틈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투철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성균관에서는 과거에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네. 또 이 문과 시험 합격하는 걸 목표로 했던 곳이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곳이니까 네. 이제 관료가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료가 또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나 지금이나 수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출석입니다. 그런데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한 명 한 명 학생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네. 각자 출석 체크를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식당에서 합니다. 밥 먹을 때? 네.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밥 먹으러 갔을 때 출석을 한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녁에 먹으러 갔을 때 또 역시 자기가 출석 체크를 한번 합니다. 입맛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출석 체크는 해야 되죠. 식당은 들렀다 나와야 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 아침에 0.5점, 저녁에 0.5점, 그리고 합쳐서 그게 1점이 돼서 그게 예. 300점이 되어야 성균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시험 어떻게 보면은 그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네, 거죠. 그렇군요. 네. 대략 한 몇 명 정도가 여기서 공부했을까요? 조선 전기의 그 가장 전성기 시절에는 한 200명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조선 후기에는 한 75명 정도가 공부를 그랬군요.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제 성균관이 국립대학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지방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향교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향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여러 뜻으로 쓰이지만 이제 법률 용어로서 조선시대에는 서울 밖을 다 향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밖에 있는 학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조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하고 탁월한 점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고을에
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모든 고을이 한 330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 330개의 1910년, 15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후에까지 조사를 해보면은 다 있었어요. 모든 고을에 335개 정도의 고을에 향교가 남아 있었고 지금 남한에도 220개 이상의 향교가 예. 남아 있습니다. 역시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걸 네. 바탕으로 인재를 기르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국가 이념이 반영된 건데 사실은 이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제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조선은 어려웠지만 그걸 이제 했어요. 관철해낸 거죠. 인재를 길러내는 게 네네네.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균관은 이제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재 이렇게 구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향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아, 명륜당, 성균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성전 그다음에 명륜당이 똑같이 명륜당, 있고 대성전. 다만 이제 경사가 져 있을 때는 아무래도 대성전을 조금 더 높여야 되니까 네. 뒤쪽에 그다음에 평지에 있는 경우는 대성전을 좀 앞쪽에 이렇게 두고 이제 공부하는 공간인 명륜당과 동제, 서재 이것이 이제 모두 갖춰져 있고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주변에 향교가 없는데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예. 아마 지명으로라도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죠? 향교는 학교니까 예. 학교가 있는 동대를 두 글자로 줄이면 교동. 교동. 예. 각 지역에 교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강릉에도 있고 삼척에도 그러네요. 있고. 예. 서울에도 교동이 있고. 맞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교동은 이제 고려시대 때 향교가 있어서 교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강당 이름이 명륜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륜당의 이름을 따면은 명륜동. 명륜동. 부산에도 명륜동이 있거든요. 몰랐네요.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교동, 명륜동이 알겠습니다. 있으면은 지금 향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런 예.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이 같습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뭐 성균관, 향교 이런 것들 살펴보면 우리 역사에서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지만 마음속은 꿋꿋하고 굳세다는 뜻의 한자 성어. 정답은 바로 외유내강이었습니다. 외유내강.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9284, 0262, 3383님 그리고 정규태 씨 이렇게 네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3시 5분 다시 올게요. 아나운서 이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